다시 찾은 바람골 2. 변치 않은 사람들. 흉물스런 다리 밑을 지나면 길이 팍 좁아들고 거기서부터 만내 위 골짜기다. 다리 위를 빨리 달리는 차 소리가 요란하다. 예전 이 다리를 공사하던 현장 사무소 자리에는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었다. 큰 박노인과 계상 박씨의 집은 마주 붙었고 가운데 한두 대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거기에 녹색 승합차가 보이지 않는 걸로 봐서 기혜생 박씨가 집에 없단 걸 알 수 있다. 하여 대문 앞 좁은 길을 통과했다. 그러면 길보다 약간 낮은 왼쪽에 붉은색이 바랜 함석 지붕이 나온다. 어렵사리 마당 입구에 궁전을 급히 세웠다. 아주머니. 소리쳐도 대답이 없다. 한 번 더 부르며 현관문을 열고 들여다보니 안도 비었다. 오전 비해당을 나서기 전에 전화했을 때 한 말이 기억이 난다. 큰 집에 와 있는데 오면 전화해요. 아직 시댁 큰 집에 있나 보다 여길 때였다. 저기 누가 오는데? 이회차가 막 지나쳐온 기혜생탐 모퉁이를 가리켰다. 순간 나는 그쪽을 향해 뛰어갔다. 반가워요. 내뱉고 그녀를 덥석 안았다. 아침나 저녁이에 올 때까지는 날씨가 견딜만했다. 오는 내내 눈앞에는 한 폭의 수채화 또는 수묵화를 자연은 장엄하게 그렸다. 가장 먼 산이 하늘빛과 하나 되고 그 앞은 먼 산보다 약간 진하고 삼중으로 겹친 산에서 맨 앞은 청록색으로 산의 형태만 알아볼 정도로 연무가 심하게 끼어 여름 햇살은 비치지 않았다. 홍천이 가까워지면서 연무가 사라지고 뭉게구름이 낀 맑은 하늘로 변했다. 구름 속에 오전을 숨었던 해는 성질이 난 양면살로 견디기 어려울 정도 강렬하게 내리쬐는 오후 1시쯤에 만내에 도착했다. 가마솥 같은 더위에 견디려고 아줌매는 위에 한 겹 시원한 옷만 걸쳤다. 얼굴은 변함이 없으시네요. 살이 많이 쪘어요. 걸음걸이는 예전 같지 않네요. 무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왔어요.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며 마당에 들어섰다. 그러자 아줌매가 마당에 선 낯선 여자 즉 나의 동행자인 이회차를 빤히 쳐다본다. 이분이 강원도 아줌매셔. 이회차에게 먼저 아줌매를 소개했다. 안녕하세요. 그러자 이회차가 밝은 표정으로 고개를 넙죽한다. 네, 안녕하셔요. 아줌매도 맞받는다. 아줌매는 예나 지금이나 눈치가 빠르다. 같이 오니 좋아요. 정말이죠? 그런데 우리 점심을 일부러 안 먹었어요. 들어가요. 차는 없지만 얼른 준비할 테니. 아줌매와 이회차가 안에 들어가고 나는 마당을 둘러보았다. 예전보다 바깥 살림살이가 늘어 따끔한 데가 없다. 염소를 키우던 우리도 잡다한 물건들로 꽉 찼다. 평상에 걸터앉아 한 겹이 비우는 사이 한 사람의 얼굴이 눈앞에 삼삼하다. 저쪽 하우스 속에서 미이라 같은 몰골로 누워있다가 나를 반기던 마지막 본 박노인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린다. 다 비우고서 안에 들어갔다. 안에도 살림도구가 늘었다. 안방에는 큰 평면 TV가 한 벽을 차지하는 바람에 전날 왼쪽 구석에 있던 구형 오디오는 마당으로 쫓겨났다. 아줌매가 밭에 가서 오이와 풋고추를 따왔다. 오이를 채 썰어 냉국을, 풋고추에 밀가루 밥을 입혀 양념한 고추찜을 하는데 얼마 걸리지 않았고 주방에 밥상이 차려졌다. 전 조금만 주세요. 아줌매가 밥을 뜰 때 이회차가 말했다. 그 말 곧 후회할 걸. 내가 아줌매 대신 잽싸게 받았다. 아줌매는 진한 김장김치라며 밥상에 올렸다.
잘 숙성된 그건 묵은 김치라 여기지 못할 정도 배추의 육질이 살았고 맛이 신선하다. 솔직히 내 입에는 오이 냉채를 한 모금 먹는 순간 좀 매웠다. 그렇지만 맛이 당겨 맵다는 생각이 이내 사라졌다. 풋고추찜도 그와 같지만 연방손이 같다. 마바람에 개눈 감추듯 밥그릇을 비우자 아즈메가 얼른 밥을 채웠다. 조금만 달라던 일차도 한 그릇 더 먹기에 나선다. 거봐, 내가 후회할 거라고 했지? 진짜 맛있네요. 맛있긴 뭐가 맛있다고 그래요. 휴게소에서 안 먹길 잘했지. 밥을 먹을 때 한 할매가 왔는데 기혜생 박씨의 모친이다. 할매는 점심을 먹었다며 같이 먹자는 우리의 말을 거절했다. 온 까닭은 말하지 않아도 뻔하다. 아즈메로부터 온다는 말을 미리 들어서 보러 온 것이라는 내 억측은 사실일 것이다. 간만에 솜씨 좋은 아즈메의 밥을 먹고서 우리는 바람골에 올랐다. 김노인의 집 앞에는 어김없이 장작이 가지런하게 쌓였고 모퉁이를 돌아서는 밭에는 어김없이 옥수수가 크게 자랐는데 큰 박노인의 것이다. 거기서부터 한때 내가 살던 집이 보인다. 현재 사는 사람이 지붕을 덧칠하여 예전보다 멀리서도 잘 보인다. 반면 마주한 박노인의 옛 지붕은 녹색이 더 바랬다. 박노인의 집 옆밭에는 크게 이랑을 잡아 옥수수를 심고 고랑에는 콩을 심었다. 나는 보터리에게 먼저 박노인의 옛집을 안내했다. 사람이 자주 기거하지 않은 냄새가 물씬하다. 정지에 들어서니 녹슨 솥바닥이 드러났다. 군부를 떼지 않아진 지 오래된 모양이다. 그런데도 시커멓게 그은 한 뼘 반쯤은 장작이 쌓였다. 저 아궁이 앞에 불을 지피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던가? 이때 우리라 함은 나와 박노인이다. 저기서 나는 그가 하나 둘 권하는 장미를 배웠고 이제는 자타가 인정하는 골조가 되었다. 다리 건너 집 마당에는 승용차, 윗눈으로 가는 길목에는 트럭이 있고 개천에는 빨래가 널린 걸로 보아 건너집에 사람이 있다고 여기지 않아도 기혜생 박씨의 모친이 이 사실을 미리 말해주었다. 남자는 우리가 온지 모르고 벌거벗고 개천에서 목욕하고 있다. 한때 나의 지난 모습이 넌지시 떠올라 웃음이 난다. 그랬으니까. 여기 있을 때면 세상이면서 세상이 아닌 나만의 공간이란 생각에서 한낮에도 지금 저 남자처럼 나는 몸에 물을 끼얹곤 했다. 그러다가 한날에는 발걸음 소리도 내지 않고 다가와 놀라게 하는 박노인으로 말미암아 나만의 비밀 목욕터를 만들었지만 거기서도 노인 친구의 장난에 놀란 적이 있다. 우리는 남자의 집에 들어섰다. 뒷간 옆 창고와 대문 옆 허름한 공간을 허물어 전날보다 좀 넓어졌다. 문짝을 뜯어낸 대문 틀에 마늘이 주렁주렁 걸렸다. 마루만 새로 깔았을 뿐 내가 살 때와 크게 달라진 게 없다. 녹슨 펌프를 뜯어내고 새 수도 꼭지를 달았고 더덕 밭을 탐내는 철망도 뜯어냈다. 지난 일들을 떠올리며 대충 보는 사이 이 여차는 나의 흔적을 찾아 따라 나선 터여서 찬찬히 살핀다. 정지도 들여다보고 내가 쓰던 방문 고리도 잡아 당겨보지만 열리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되지? 좀 보면 어때? 그런 용기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야? 난 이런 집이 좋더라. 살아보고만 해야지. 주인에게 우리가 왔다는 사실을 알리려고 소리쳤다. 주인장 어디 계시오? 그러면서 그가 있는 개울 쪽으로 갔다. 남자가 트렁크 팬티 차림으로 개울에서 올라온다. 한번 본 적 있지요? 아, 그 유명한. 누가 그런 엉터리 말을 하던가요? 당근 이 마을 사람들이죠? 커피나 얻어먹읍시다. 마땅히 달라는 식으로 내가 말했다. 그러자 남자가 성큼성큼 걸어 모습을 감추었다. 우리는 개울에 내려갔다.
내가 설거지와 빨래를 하던 자리가 다리 밑이다. 그런데 지금의 주인은 거기서 좀 올라가 개울을 좀 정리하고 다목적 공간을 만들어 나무에 등까지 달았다. 물에 잠긴 바위 위에 비누갑이 있고 개울을 가로지른 빨랫대에 남자의 옷이 걸렸다. 모자를 벗고 나는 양손으로 얼굴에 끼얹었다. 여전히 물이 시원하다. 나의 이런 모습을 뚝에서 내려보던 이열차가 소리쳤다. 뱀이다. 그리 호들갑이야. 거기, 조심해. 여긴 원래 그게 많아. 느긋하게 말했지만 가까이 있다는 말에 긴장되어 살폈다. 불독사 어린 놈이 비눗갑을 둔 바위 쪽에서 내 쪽으로 움직인다. 이놈, 썩 물러나지 못해. 소리친들 뱀이 내 말을 알아듣고 스스로 피할 리 없다. 그렇다면 놈에게 나의 존재를 알리는 수밖에 없다. 물을 끼얹자 놈이 놀라 구멍을 찾아 숨으려고 빠르게 꿈틀댄다. 이런 법석을 떨 때 남자가 웃옷을 걸치고 커피를 타왔다. 드나들 때 조심하세요. 독사가 있네요. 어디요? 비눗갑 있는 저기. 장마에 떠내려왔나 보군요. 7년째라는 남자도 이제 이곳의 자연환경에 대해 터득한 것 같다. 한때 내가 기거하던 집의 주인이 된 남자는 서울에서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가진 어린 천사들을 가리키는 선생으로 성이 송씨라고 한다. 나에게는 바람골, 그에게는 만내골에 대해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할 때 저쪽에서 김노인이 반소매의 낫을 들고 올라온다. 얼른 뛰어가 넙죽 인사를 했다. 이 버릇은 여기에서 지낼 때부터다. 어떤 때는 사람이 그리워서, 어떤 때는 마을의 어른이라는 걸 앞세워서 사람이 보이면 뛰어나가곤 했다. 김노인이 등장하고서 우리는 장소를 옮겼다. 개울에서 올라와 다리 건너 나무 그늘이다. 알 것 모를 것 다 아는 김노인은 지난 일과 연결하여 궁금한 걸 묻는다. 그때 또 한 사람이 등장했다. 허리가 더 구부러진 깡마른 노인이 힘들게 자전거를 끌고 온다. 벌떡 일어나 나는 또 큰 박노인에게도 달려가 넙죽 인사했다. 누구신가? 눈이 침침한 노인이 나를 바로 알아보지 못한다. 저 건너 예전에 살던 아무개입니다. 귀가 좋지 않은 노인에게 나지막한 소리로 차분하게 말했다. 그러자 노인이 얼른 알아듣고 반가운 기색을 드러낸다. 박노인도 나에 대한 관심이 여전하여 이리저리 궁금한 게 많나 보다. 그들을 비로하고 아침에 마당에 들어서니 낯익은 차가 나타났다. 아무개하여. 그가 누구란 걸 알리려고 아즈메가 나선다. 그가 차를 멈춘 곳에 달려갔다. 살아있으니 보내. 그가 먼저 말을 걸었다. 그러려고 살아있는 거지. 신축생 박씨를 힘껏 안고 등을 두드렸다. 쑥스러워하기는 여전하여 얼른 몸을 빼려고 움찔거린다. 우리가 바람골에 간 사이 아즈메가 시댁 조카인 신축생 박씨에게 알린 모양이다. 각자 마당에 편한 자리를 잡아 우리는 빙 둘러앉았다. 이때 또 한 사람이 나타났다. 어느 댁 누구인지 모르지만 노파의 얼굴은 안다. 내가 잘 모르듯이 노파도 갸우뚱거리자 아즈메가 나선다. 아, 저 위에 살던 만화가 아저씨야요. 그래, 반갑구먼. 다시 찾은 바람골 사람들은 변함이 없다. 여전히 철철 넘치는 아즈메의 정, 다정다감하진 않아도 속정이 무쇠 같은 신축생 박씨, 김노인과 큰 박노인도 그렇다. 오늘 얼굴을 보지 못한 기회생 박씨도 마찬가지다. 오래간만에 만나 한 잔 술 나누지 못한 아쉬움을 신축생 박씨가 바람골을 뜨는 자리에서 드러냈다. 어디 갈 건데? 호련 온 것처럼 가고 싶은 곳으로. 아즈메가 챙겨준 게 한둘이 아니다. 묵은 김치, 참깨, 들기름,
고추장과 된장, 내 맘에 쏙 드는 고무통이다. 반면 내가 준 건 작은 정성이다. 무릎이 안 좋다는 말을 한 날 비해당에서 전화할 때 들었다. 도움이 되리란 생각에서 관절 개선에 좋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약초를 주었지만 그건 받은 것에 대한 대가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2013년 7월 7일 바람걸에서 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 무학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